네, 이산수학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 로직 셋 파트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아우 셋 파트 동영상이 길어지고 있죠. 네, 다른 거 좀 하려다가 우선 뭘 자꾸 다른 거 하는데 다른 거 하려다가 셋 파트를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걸 쭉 먼저 찍고 있습니다. 그, 학식이 좀 바뀌었잖아요. 우리 학교가 공사해서 제가 학교 오고 나서 학식이랑 카페 이 업체가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바뀐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학교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들은 좀 아무래도 계약에 있어서 좀 불리한 점이 있죠. 이렇게 소비자가 많으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 이번에 뭐 바뀌면서 인테리어도 좀 예뻐졌고 뭐 카페도 좋아졌고 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직전에는 라면 코너에서 이제 따로 분식 코너에서 라면을 시켜 먹으면 그 해장 라면이 꽤 좋았어요. 이게 콩나물도 넣어주시고 고추도 팍 썰어가지고 되게 얼큰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음, 이번에 갔더니 이게 대전 지역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칼국수도 그렇고 이 라면에다가 후추를 많이 뿌려 드시더라고요. 그 떡볶이도 그렇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제가 유행을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집에서 라면을 많이 끓여 먹고 또 자취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라면에 뭐 모든 자취생들이 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 입맛에 맞는 라면에 일가견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후추로 이렇게 화끈함을 내려는 라면 스타일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그래요. 더군다나 이번에 먹어보니까 뭐 콩나물도 없고 계란도 안 풀어져 있나? 하여튼 뭐 좀 되게 밋밋했어요. 라면이 그렇게 가격은 그대로였는데 4,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4,000원 받아도 되고 뭐 5,000원을 받으셔도 되는데 오늘 좀 특식으로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라면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학교 근처에서 라면이 맛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네. 일본 라면 이런 거 말고 그냥 라면. 분식집 라면. 기가 막히게 딱 땡기는 맛을 내주는 라면. 네. 사실은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서 아기들도 다 자고 있고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해먹기가 어려워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틈새 라면을 먹었어요. 제가 매운 걸 정말 좋아해서 그 틈새 라면이 빨개떡이라는 실제 가게에서 되게 매운 라면을 파시는 분의 그 레시피를 이렇게 판매한 거잖아요.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가게 체인점에도 제가 자주 갔었었고요. 네, 학교 다닐 때 되게 매운 라면 좋아해서 그런데 그 틈새라면 엄청 맵죠. 엄청 맵고 매운맛이 오래가고 불닭이랑은 좀 다른 매운맛인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한창 때는 거기에 매운 고추를 더 썰어 놓고 먹기도 했었는데 요즘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제 먹으려고 했더니 식은 밥이 없고 햇반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집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을 풀어서 먹었는데 마라빵 라면 스타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면을 좀 끓이고 면을 그릇에다 건져 놓고 나머지 국물에다가 계란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면에 계란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그 국물을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익힌 다음에 합쳐서 먹는 건데 그렇게 하면 좀 마라빵 라면 맛이 나서 좋은데 틈새 라면은 그렇게 해도 계란을 넣는 순간 좀 틈새 라면 특유의 그 킥 쏘는 맛 매력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망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아무튼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 레시피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 가게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진짜 가끔 라면이 확 땡기는데 네, 학교 근처에 확 이 집이다 싶은 집이 잘 없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셋
이제 나머지 부분 others라고 제가 되어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파티션입니다. 파티션. 뭐 파티션 하면 뭐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회사 사무실 공간을 나눠 놓는 그 플라스틱 벽 같은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 붙일 수도 있고. 네. 어, 그게 뭐 맞는 표현이에요. 뭔가 이렇게 나눈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밑에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파티션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보면은 전체 A라는 뭐 보통 집합이죠. 전체 A라는 집합을 A1, A2, A3, A4가 나누고 있어요. 네, 나누는 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각각은 A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얘네들을 다 합치면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한 그 놈 전체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은 어떤 놈의 부분 집합이면서 다 모이면 전체가 되는. 그러니까 A라는 집합 중에 이 파티션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떨거지는 없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파티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서로 소, 디스조인트를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 보면 디스조인트가 있죠. 여기 서로 소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수직인 경우라고 쓰기도 합니다. 서로서 디스조인트 A and B are disjoint set. 두 개의 집합이 디스조인트한 셋이 집합이라는 것은 두 개의 공집합이 두 개의 교집합이 인터섹션이 공집합 empty set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가 공통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파티션을 정의하자면 AI로 표현된 모든 놈들을 다 합친 것이 이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AI와 AJ, I와 J의 번호가 다른, 그러니까 아래 첨자가 다른 놈이 있을 때 걔들은 무조건 디스조인트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고 대신 그것들을 A를 다 모으면 A라는 전체 집합이 된다. 요 두 가지가 AND 모두 충족될 때 A1, A2, A3 따따따따 해서 AN까지 있는 이 시리즈를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말로 풀어 써놓은 걸 보면 mutually disjoint 앞에 조건을 mutually disjoint라 그래요. 서로 뭐라고요? disjoint 서로 소. 그러니까 모든 놈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다 서로 소입니다. 그리고 and their union 합집합이 equals to A. 네. 다 합치면은 A가 되는 그런 놈인 경우를 우리가 AI들의 모임을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건 뭐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파워셋 멱집합입니다. 한글로는 멱집합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는 서브셋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을 해놓고 그 부분 집합을 원소 취급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 취급해서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set of all subsets 이렇게 됩니다.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나열을 해놓고 그것들을 집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1과 2인데 네, 이런 오타를 했네요. A라는 집합에 두 가지 원소가 있어요. 1과 2. 그랬을 때 파워셋 A A의 파워셋 멱집합은 A라는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적은대요.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겁니다. 네, 공집합도 A의 부분 집합이에요. 네. 또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원소 1만 들어간 거, 2만 들어간 거, 1, 2 다 들어간 거. 당연히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원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공집합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1, 2 다 있는 거.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묶어서 집합처럼 표시를 하면 이걸 다 집합으로 엮으면 그럼 이런 거는 2라는 집합이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파워셋도 다시 어떤 놈의 원소가 물론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당장 생각하진 않기로 하고 집합을 원소 취급할 수 있어요. 네, 그 개념을 활용해서 모든 서브셋을 다 나열한 것이 파워셋입니다. 네. 이 개념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미
그 집합 개수, 집합의 부분 집합 수를 셀 때 쓰고 있었던 개념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그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보여드리면, 저를 잠깐 치우고요. 바로 밑에 나오죠. number of subset이라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k개라면 number of elements of set x, 어떤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k라고 우리가 적는다면 then number of subset, 그러니까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와 같겠죠. 왜냐면 파워셋은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나열한 거니까 여기 각각의 원소는 부분 집합이잖아요.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래서 그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k승이 됩니다. 왜 2의 k승이 되죠? 여러분들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워서 알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얘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안 한다로 총 4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A의 경우를 보면은 A의 원소가 1, 2가 있어요. 둘 다 포함한다. 그러면은 집합 1, 2가 나오는 거고, 1만 포함한다. 그럼 집합 1이 나오는 거고, 2만 포함한다. 그럼 집합 2가 나오는 거고, 둘 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공집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4개가 되죠. 원소가 3개면 부분 집합은 2의 3승 8개 뭐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number of subset은 number of elements of the power set. 그러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집합 파워셋의 원소의 개수와 같고 그것은 2의 k승이다. 뭐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법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파워셋, 넘버 오브 세츠 요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디스조인트 개념도 확인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불리언입니다. 불리언은 이제 아마 이제 셋 다 배우면 이제 로직을 애플리케이션 응용하는 쪽으로 갈 텐데 거기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부울대수라고 보통 불려요. 사실은 부울대수라고 이제 논리대수, 부울대수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이제 요 AND OR 기호,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이 불리언 오퍼레이션의 요 기호랑 뭐 구별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또 이산수학 책들에서는 요걸 좀 따로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또 형태도 사실 꽤 다르고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으아,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서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가지 표현법을 배웠어요. 같은 개념에 대해서. 하나는 로직 오퍼레이션이었고 하나는 셋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뭐 혹은 로직 익스프레션, 셋 익스프레션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로직 표현법에서, 논리 표현법에서는 true, false, and, or, not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셋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집합 표현법에서는 셋 익스프레션, 집합 표현법에서는 전체 집합, 공집합,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각각 대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불리언 오퍼레이션입니다. 불리언 오퍼레이션 혹은 불리언 익스프레션, 네, 부울 표현법, 부울 연산법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truth value랑 똑같아요. 이거랑 로직이랑 거의 똑같은데 네, true false가 1, 0입니다. 1, 0. 컴퓨터 세계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 이걸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네. true를 1, false를 0으로 하는 우리가 아는 숫자 체계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d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그냥 곱하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 곱하기 0은 0. 언제 1이 돼요?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곱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OR은 더하기인데 따라서 1 더하기 0은 1. 그죠? 0 더하기 0은 0. 맞죠? 그죠? false false면 false니까. 단 이제 다른 점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값이 0, 1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이제 유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not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 값에서 not을 취하고 싶으면 1을 빼면 돼요.
1을 빼면 1 빼기 그 값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1 빼기 1은 0이고 1 빼기 0은 1이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되니까 그걸 이용해도 되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대1로 대응되는 1대1로 대응되는 부호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뚜껑 덮인 바입니다. 바라고 불러요. 바. 말 그대로 막대기니까 A 바입니다. A 바.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A랑 같은 값을 가져요. 사실은. 네, 컴퓨터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기본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불리한 오퍼레이션으로 역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오퍼레이션의 장점이 뭐냐면 요 익스프레션 방법 표현법의 장점이 뭐냐면 덧셈 요거 닷 즉 곱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과 0 이거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네. familiar. 네. 친숙하다는 거죠. 글씨 봐라. 날라간다. 네. 친숙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걸 계산을 할 때 좀 true false 막 계산하는 것보다 1, 0으로 막 더하고 곱하고 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해보면. 그래서 좀 익숙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좀 빨리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덜 헷갈린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또 컴퓨터에게 우리가 실제로 컴퓨터에게 뭘 시킬 때는 논리 연산을 true false로 하면 컴퓨터에게 true false 이걸 표시를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 0으로 컴퓨터가 받아들이게 하면은 컴퓨터가 전구가 켜지면 1 아니면 빵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로직 서킷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직을 쉽게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형태로 실물로 반영을 할 때 이런 개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예제 4의 5번 불리한 오퍼레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형태가 있네요. 1 플러스 0에다가 괄호하고 위에 바가 있어. 사실은 이 괄호가 없어도 1 플러스 0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괄호부터 여기에 괄호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의 바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뭔지 모르지만 이걸 x라고 치면 x에다가 바를 한 거기 때문에 x 계산하고 바를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첫 단계가 1 플러스 0부터 해야 되겠죠. 네. 괄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1 플러스 0이면 1이죠. 그럼 1의 바입니다. 뒤에 곱하기 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1의 바니까 1과 반대로 돼야 되겠죠. 낫이니까 0이죠. 네. 0 곱하기 1입니다. 그럼 0이죠.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만 빼면은 우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그동안 그럼 여러분 이거 앞에 거 안 가르치고 바로 이거부터 가르치지 왜 그러셨어요? 약간 이거는 그 어떤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개념을 제대로 정할 때 체계적으로 정할 때 약간 낯설게 하기 효과인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에 빗대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익숙한 거에만 생각이 고정돼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차근차근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잘못 그 이해 체계, 인식 체계를 수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낯설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이런 방법과 일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 두세 개를 완전히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여러분한테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아 진짜 맞는 말인데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로직, 셋, 불리언 혹은 불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표현만 다른 겁니다. 표현하는 쓰는 방법만 다른 거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로직, 어떨 때는 셋, 어떨 때는 불을 이용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네, 이제 그 몇 가지 컨셉의 연결을 봤으니 이제 당연히 네, 다음 단계는 전체로 넘어가야겠죠. 그 셋에서 좀 유리한 로직보다는 셋 익스프레션이 훨씬 유리한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불리안은 뭐 로직이랑 거의 같기 때문에 뭐 셋이랑의 관계도 역시 거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불리안은 로직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칙 연산 이런 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익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셋이랑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들 뭐 굳이 셋을 이용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게 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네, 저를 조금 밀어버리고요. 맨날 이렇게 쫓겨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 예, 커뮤테이티브 로를 보시면 뭐 A는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랑 같다 뭐 이런 얘기니까 불리안으로 A, B는 BA. 이게 불리안으로 더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면 A, B를 그냥 A, B로 이렇게 써요. 네, 가리고 있네요. A, B를 그냥 A, B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 뭐 BA랑 같죠,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B 혹은 A 더하기 B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잘 이해되고요. 결합법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하나씩만 적는 거예요. 당연히 더하기도 됩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일 때 뭘 먼저 계산해도 된다.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일 때도 뭘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을 먼저 계산하든 오른쪽을 먼저 계산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분배법칙 보시면 뭐 이거 우리가 다 인수분해할 때 뭐 중학교 때 배울 때 다 아는 거죠. 네.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된다. 뭐 반대로 역시 이것도 뭐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네. 세 번째,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A 곱하기 1은 A, A 더하기 0은 A. 이건 뭐 오히려 불리한이 됐을 때 제일 예전에는 이게 집합에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얘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 네, 이쪽이 직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니게이션 로는 사실은 불리한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것도 직관적으로 잘 되는데 A와 A 바니까 네, 둘 중 하나는 1일 거니까 1이다. A랑 A 바를 곱하면 둘 중 하나는 0일 거니까 0이다. 이것도 뭐 직관적인데 이거는 여전히 집합이 저는 니게이션 로는 집합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블 니게이션 로 같은 경우에는 A 바바는 A 뭐 이건 뭐 어느 쪽을 쓰건 낱낱을 쓰는 거나 뭐 세 가지 다 로직이나 셋이나 불리언 익스프레션이나 다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아이덴포텐트 로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A는 A, A 더하기 A는 A. 요게 조금 여전히 집합을 못 따라가죠. A 곱하기 A는 A의 제곱이 우리가 익숙한 형태고 A 더하기 A도 2A가 우리가 익숙한 형태인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유니버셜 바운드 로우 같은 경우도 역시 이것도 집합이 좀 더 낫네요. A 더하기 1은 1. 이것도 뭐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A 곱하기 0은 0. 이건 쉽네요, 그죠? 요건 되게 쉬운데 얘가 조금 쉽게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로직이나 셋 쪽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셋이. 드모르간 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다만 불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까 이미 봤으니까 A, B의 바는 A 바 플러스 B 바고요. A 플러스 B의 바는 A 바 곱하기 B 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를 각각으로 내리면서 사이에 그게 달라지는 거죠. 더하기가 곱하기로, 곱하기가 더하기로. Absorption law, 흡수 법칙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A 곱하기 B가 A, A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요게 진짜 힘들어요. 요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전히 특히 흡수 법칙만큼은 이 집합 조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집합으로 바꿔서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노려보다가 집합으로 생각해 볼까? 집합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흡수 법칙이 돼요. 뭔 소리야? 라고 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니게이션을 하면 1의 반은 0, 0의 반은 1. 이거는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설령 집합 쪽이 더 편하다 하더라도 뭐 집합 쪽이 당연히 편하긴 한데 아니면 이건 로직 쪽이 제일 편하죠. true, false니까 딱 반대로 된다. 여기서 이제 불리언에서 1과 0이 1을 0에서 1을 더해서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정반대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제 익혀 놓아야지만 불로 뭔가를 계산하고 뭐 바꾸고 뭐 하는 게 좀 익숙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좀 쉬워지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는 그 로직이랑 셋이랑 불리언이랑 다 합쳐서 여러분들 PDF 받은 걸로 아예 커다란 표 하나로 만들어 두면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은데 요 위에 표도 마찬가지. 요 위에 표는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아래쪽 표도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좀 좁아서 글씨가 작아져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서 하나로 만드셔 놓으면 아니면 요거랑 앞에 이제 로직이랑 셋이랑 비교한 표랑 두 개를 인쇄해서 항상 따로 이렇게 하나 앞뒷면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뭔가 급하게 풀 때 안 헷갈리고 빨리 보고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고 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중요할 때 제껴 보겠죠. 그럼 여기 인덱스라도 이렇게 좀 붙여 놓으세요. 네, 이렇게 그 빨간 인덱스 혹은 파란 인덱스 뭐 이렇게 하나 붙여 놓고 중요할 때 이렇게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다른 페이지에 비해서 이 페이지는 표시할 가치가 있어요. 되게 법칙이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셨죠? 네, set operation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히는 이제 불리언 오퍼레이션이죠. 근데 뭐 앞에서 배운 로직, set, 불리언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그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제 4-6번인데 예제 3사나 4사를 본 거를 다시 또 리비짓 한 겁니다. 다시 이제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많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원래 문제가 뭐였냐면 not P and P and Q or not Q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봤고 요렇게도 한번 봤는데 불리언으로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같은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not P니까 P 바가 됩니다. P 바. 그런 다음에 NAND P NAND Q면은 P AND Q를 한 다음에 not이에요. 예, 그걸 표현하는 게 사실은 로직이랑 셋보다도 지금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직이나 셋에 비해서 불리언이 요 머리에 씌우는 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not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2차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적는 것보다 입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간결해지는 맛이 있습니다. 부호 자체도 더하기랑 곱하기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간단해지죠. 그런 다음에 Q 바가 또 있어요. 네, not Q. 네. 그런데 여기 OR이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드모르간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P 뭐예요? 바. 그러니까 not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P 바 플러스 Q 바가 됩니다. 드모르간을 이용을 하면. 자, 그러면 P 곱하기 P 바 곱하기 P 바 플러스 Q 바인데 여기서 이제 흡수 법칙을 쓰는 거라서 사실은 흡수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셋이 최고예요.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 데는 네, 흡수 법칙은 이 셋 중에는 셋밖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불리언으로 쓰건 로직으로 쓰건 요 파트를 이제 업소션 로우를 써야 될 때는 노려보면서 이게 집합이다 생각하고 생각을 해요. 그 계산을 해요. P 이게 곱이니까 교집합이고 이건 합집합이고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했으니까 이거보다 크겠네. 그럼 얘만 남겠네. 교집합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업서션 로우는 집합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안 헷갈리기 좋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플러스 나큐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플러스 큐 바. 그럼 이제 각각의 바가 있으니까 합치고 대신 AND가 OR로, OR이 AND로, 더하기가 곱하기,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뀌고 공통의 바를 쓰면 됩니다. 역으로 드모르간을 쓰는 거죠. 네, 이거는 역시 낸드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로직 엘지브라, 셋 엘지브라, 불리언 엘지브라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되는데 다만 이제 뭐가 어떤 경우에 더 편한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셋 엘지브라로 생각을 하면 이 기호가 좀 제일 좀 큼직큼직하고 막 여집합 때문에 막 어지럽고 그렇긴 하지만 막 AND 이거 써야 되고 막 전체 집합 써야 되고 막 이게 닮았고 막 헷갈리고 구불구불하고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안 좋다 뿐이지 덜 헷갈리는 건 저는 셋 쪽이라고 여러분한테 추천을 합니다. 밑에 질문이 있어요. Absorption law proof. 흡수 법칙이 있는데 흡수 법칙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밑에 같으면 이제 흡수 법칙이 그러니까 위에 같으면 여기 흡수 법칙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 흡수 법칙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걸 제일 선호하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왜 물었냐면 그 불리언 엘지브라로 흡수 법칙을 증명하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해놨습니다. P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밑에다 쓴 겁니다. 네. 쓴 걸 보면 P바 곱하기 P바 플러스 Q바인데 이걸 이제 분배 법칙을 쓴 거죠. 그럼 P바 곱하기 P바, P바 곱하기 Q바입니다. 그럼 이건 중복이니까 하나로 쓸 수 있죠. P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우리가 지금 생략됐지만 명확하게 쓰려면 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물론 곱셈이 먼저니까 그냥 둔 거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옆이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P바 곱하기 1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P라면 P 곱하기 1이랑 P랑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써준 겁니다. 되게 변칙적인 테크닉이에요. 불리안에서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P 곱하기 1과 P바 곱하기 1과 P바 곱하기 Q바에서 이게 또 공통이니까 거꾸로 묶어줍니다. 디스트리뷰티브 로우를 거꾸로 쓰는 거죠. 그래서 P바로 묶어주고 여기 곱셈이 있긴 하지만 그럼 1 플러스 Q바니까 1 플러스 Q바는 1이죠. 네. Q바가 0이면 1 1이면 1 더하기 1은 1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남는 게 P바 곱하기 1이니까 P바가 됩니다. 되게 복잡하게 빙빙 돌아가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아니면 이건 뭐 증명이 아니고 여기다 끼워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꼴이 5개니까 5줄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을 보통 하기 싫으니까 집합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그냥 이거 흡수 법칙 나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흡수 법칙을 못 떠올리면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이렇게 복잡한 어프로치를 해서 접근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놓칠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옆을 툭 쳐가지고 세 가지 어프로치를 다 알긴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뭐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어느 걸 쓸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념 잘 잡히는 쪽으로 가시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냥 불리한 같은 거 써서 쭉쭉쭉 진행하다가 긴가민가한 순간 나오면 집합을 살짝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계산, 기본적인 개념, 뭐 단순한 법칙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옮긴다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제대로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엘지브라로 이렇게 예제에서 나온 것처럼 뭐 심플리파이하는 단순화하는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나왔다 이러면 이것저것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시간에 하는 공부는 거의 이런 느낌이라고 대학 일기에 나왔던 짤방인데 위에서 붓고 콱 다 나가는 거죠. 네. 제가 밑에 적어놓은 게 something left 남은 게 있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부를 할 때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가질 텐데 남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들어와서 그냥 쭉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좀 나가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르고 뭐 훈련된 상태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들이 집중한 정도에 따라 당연히 다 다르지만 한 번에 어떻게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특히 대학 수업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듣는 거는 그렇게 한 번 들어서 딱 이렇게 잘 이해되고 처음부터까지 다 이해되고 문제도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면은 그걸 뭐 대학교에 와서 강의식이나 이렇게 전공으로 들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고 다만 그 순간순간 설명을 듣는 그 순간순간은 좀 아 내가 요건 이해했다 내가 요거는 잘 캐치했다 싶은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잠깐 뇌를 거쳐서 이렇게 이 장독대를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람으로 치면 어쨌든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그러면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요소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순간순간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의 어떤 그 개념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나 그 느낌 같은 것들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특히나 세부적인 건 완벽히 기억 못 하더라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앞뒤의 연결 관계라든가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거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꼭 챙겨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그 상관관계는 되게 그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고 나서 콸콸콸콸 나가고 나서 좀 지나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면 something left 남아 있어요. 뭐가? 추상적인 그 개념들이랑 그 어설픈 그 관계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두 번째 다시 복습을 하면 그 뼈대에서 개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쓱 구성이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자라. 그 공부를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모든 사람들이 학습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훌륭하다, 훌륭하다, 더 낫다,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권하는 것은 한 번에 이걸 붙들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으악 이렇게 하면서 뭐 10시간 보는 것보다는 뭐 10시간이라고도 안 할게요. 3시간 보는 것보다는 슬쩍 보더라도 1시간씩 3번 보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대로 느슨하게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머릿속에 그걸 기반으로 각각의 개념들도 약간 구성이 되고 두 번째 보면은 관계가 조금 더 뚜렷이 잡히고 각각의 개념들도 약간 더 잡혀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번 보면은 각각의 개념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려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느슨하게 이렇게 잡혀요. 되게 흐릿한 게 잡히고 군데군데는 뭐 그냥 그래. 한 번 더 보면은 이게 좀 굵어져서 이게 슬슬 잡혀요. 뭐 어떤 데는 아직도 좀 빠져 있긴 한데 대충 이렇게 잡혀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는 막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은 나만의 이런 관계들도 잡혀요. 아 이건 그러니까 결국 요거랑 같은 레벨이네. 이런 식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세부 개념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요런데 빈틈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쏟아붓고 막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괜찮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다만 빨리 보고 돌아서서 까먹고 다음에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다시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음에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문제 풀 때 또 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한테 확실한 학습이 되고 자기 걸로 남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의 난이도, 최고 수준의 공부는 뭐냐? 옆에 친구가 나 이거 좀 알려줘라고 할 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 구조가 정확히 안 잡혔다면 개별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각각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쓱쓱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는 친구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아래쪽 게 다 사라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 동그라미만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거 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이쪽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근거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해진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러네. 이게 이쪽으로 있고 이게 이쪽으로 있고 이게 이쪽으로 있으니까 이게 공통적으로 여기를 기반으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깨닫게 되기도 해요. 문제를 풀면서 깨달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계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뭔가를 말로 해서 전달을 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중언부언하면 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되고 정리를 하려고 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형성하려고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돌아가요, 회로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콸콸콸 들어왔다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좀 그렇게 되더라도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뭐 한 이틀 지나서 과제 풀 때 다시 한번 보자. 중요한 포인트만이라도 다시 한번 보자. 또 쓱 보면서 과제는 어떻게 풀고 긴가민가한데 오케이 알았어. 또 과제 이렇게 풀이 동영상이 다시 나오면 그래? 그럼 또 다시 한번 보자. 그 파트 내가 진짜 이해 잘 안 되는 부분만 보자.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그 풀 동영상 시간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도 처음에는 풀 동영상 시간을 보겠지만 그렇게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좀 괜히 쓸데없이 열변을 토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학습법의 어떤 개념이라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페이지가 그냥 농담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콸콸콸. 요즘 인터넷 짤방 중에 제목 제가 되게 웃긴 게 있었는데 그거 이제 움짤이라서 못 퍼왔는데 제목이 콩지야 난 안 되겠어 였는데 뭐냐면 콩지가 독 막아주는 그걸 의미한 건데 그 무슨 어디 우수관 이런 데서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두꺼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당연히 현실에서는 두꺼비가 막지 않겠죠. 이렇게 물을 막 막고 있는 거. 네, 그 짤방이 생각났는데 혹시 뭐 그 양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 짤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 네 기나긴 셋 파트가 드디어 끝났고요. 어, 이제 아직 미안하지만 로직이 안 끝나. 로직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직 로직이 안 끝났고요. 로직의 이제 응용 부분이라는데 이건 뭐 길게 하려면 한도 없이 길고 짧게 하려면 한도 없이 짧은데 학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걸 처음 녹화하는 이 연도의 학기에서는 조금 진도가 좀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파트를 위해서 여기를 좀 희생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고 이산수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아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마도 안 줄이고 다 동영상을 찍게 될 것 같아요. 네, 강의 자료를 만든 내용을. 그러면 또 길어지는 문제가 항상 이제 뭐랄까 딜레마죠. 네, 딜레마. 뭐 딜레마란 표현을 되게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속어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양빵이라던가 아다리라던가 네, 바른 말을 써야겠죠 선생님이니까 네, 딜레마에 걸려 있는데 그래도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로직 파트 두 개, 스테이트먼트와 셋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요 두 파트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좀 쉽고 또 다른 파트의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또 수학적인 표현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도 완전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좀 낯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이걸 응용해서 뭐 아규먼트도 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도 찾아보고 이렇게 되면은 좀 뭐 더 쓸모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거 괜히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파트를 다 다루고 나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요 전체 파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뭐 저 혼자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쯤 돌아보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익숙한 것을 대하기는 하지만 약간 낯설게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대학 수준으로 어떤 것들을 익혀야 되고 되게 중요한 파트라서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면서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이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또 나와요. 뒤쪽에 함수 이런 것들. 그 파트에서는 제가 사실 이 파트만큼 여러분한테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익숙한 걸 여러분들이 다 알죠 이러고 막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처음 다루는 그 여러분들 아는 거에다가 모르는 걸 쓱 이렇게 겹쳐서 다루는 것들이 꽤 많은데다가 이산수학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제가 좀 살살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 동영상 잘 챙겨 보시고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살살 할 때 복습 잘 하셔서 따라오세요. 지금 놓쳐서 막 어떡하지 막 이런 상태 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음 이론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